네, 안녕하십니까. 어, 창업과세법 1주차 강의 계속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까지 인세와 물세까지 살펴봤고요. 지금 소득세, 재산세, 소비세, 유통세부터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이 소득세, 재산세, 소비세, 유통세는 과세 대상을 기준으로 한 분류예요. 그러면 이제 과세 대상이 뭐냐? 과세 대상이란 거기 조그만한 글씨 부분 한번 보세요. 과세 대상이란 조세를 부과하는 대상이 되는 물건, 행위 또는 사실을 말한다. 조세 객체 또는 과세 물건이라고도 한다. 이 각 그 개별 세목별로 개별 세금별로 독특한 고유한 과세 대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개인의 소득을 과세 대상으로 하고, 법인세는 법인의 소득을 과세 대상으로 합니다. 그 다음에 상속세는 상속 재산을 과세 대상으로 하고, 부가가치세는 재화 용역의 공급을 과세 대상으로 하죠. 이렇게 소득세, 재산세, 소비세, 유통세는 과세 대상을 기준으로 한 분류예요. 우리는 이제 먹고 살려면 어떤 경제 활동을 하게 되죠. 이렇게 경제 활동을 하게 되면 그 대가로서 이제 소득을 획득을 하고요. 이렇게 획득한 소득을 가지고 어떤 재산을 축적하게 되고 소비 행위를 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어떤 경제 활동의 각 단계별로, 그러니까 소득, 재산, 소비의 각 단계별로 이제 세금이 부과가 되게 돼 있죠. 그래서 먼저 소득세 한번 볼게요. 소득세는 어떤 수입에 대해서 부과되는 조세예요. 이 소득세는 개인 소득세, 우리가 보통 이제 개인 소득을 과세 대상으로 하는 세금을 그냥 소득세라 그러죠. 응? 개인 소득세라 그러지는 않아요. 그 다음에 이제 법인세는 법인의 소득을 과세 대상으로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법인 소득세 이렇게 부르지 않고 법인세라고 부르죠. 그 다음에 지방소득세, 예, 이런 것들이 이제 소득세예요. 소득세.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 어떤 부동산 양도 차익에 대해서 부과되는 세금, 뭐 이런 게 이제 양도소득세의 어떤 대표적인 경우인데요. 이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에도 소득세의 일종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재산 보유에 따른 자본이득을 또 과세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보면 어떤 재산세의 성격도 같이 가지고 있다. 그럼 그 밑에 재산세 한번 보자. 재산세는 재산 소유에 대해서 부과되는 세금인데요. 여기는 재산세, 자동차세, 종합부동산세 등이 있어요. 다음에 소비세는 재화 용역의 구입 소비에 대해서 부과되는 조세인데요. 여기에는 이제 소비 행위를 직접 그 대상으로 하는 직접 소비세와 사업자에 의해서 납부된 조세가 가격에 포함되어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간접 소비세. 그러니까 소비세는 이렇게 직접 소비세, 간접 소비세 두 가지 종류가 있다. 그리고 간접 소비세는 다시 특정 재화만을 과세 대상으로 하는 개별 소비세와 모든 재화를 과세 대상으로 하는 일반 소비세가 있어요. 일반 소비세의 대표적인 건 뭐겠죠?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는 모든 재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 부과되는 세금이에요. 그래서 부가가치세 같은 경우는 이제 일반 소비세에 해당이 되죠. 그러면 특정 재화만을 과세 대상으로 하는 그 개별 소비세 같은 경우는 뭐가 있을까요? 주세, 술에 대해서 부과되는 세금이고요. 담배 소비세, 담배에 대해서 부과되는 세금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또 개별 소비세 이렇게 했어요. 이게 예전에는 특별 소비세라고 그랬어요. 어떤 사치품이라든지 어떤 특정한 장소, 예를 들어 경륜장, 경마장 뭐 이런 특정한 장소의 입장에 대해서 부과되는 그런 세금인데요. 요 개별 소비세, 특별 소비세 이런 경우는 간접 소비세 중에 개별 소비세에 이제 포함이 돼요. 그 다음에 유통세는 소득 지출 행위에 대해서 과세된다는 점에서 보면 소비세하고 같죠. 근데 이제 소비세는 소비행위라는 사실행위를 기초로 세금을 부과하는 그런 세금인데 반해서 유통세는 소비행위를 형성하는 법률행위 또는 그에 부수한 행정기관의 조치를 세금 부과에 기초로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유통세 같은 경우는 뭐가 있냐면 예를 들어서 취득세, 등록 면허세, 인지세. 우리가 이제 어떤 부동산이나 물건을 구입하게 되면 취득세, 등록세를 부담하게 되는데 이런 취득세, 등록세 이런 것들은 어떤 소비 행위,
소비행위, 어떤 재화의 구입이라든지 이런 소비행위에 부수하는 행정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부과되는 세금이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소비세하고는 비슷하지만 그런 점에서 이제 소비세하고 이제 좀 구별이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종가세, 종량세가 있어요. 이제 종가세, 종량세라는 개념은 이제 많이 등장하는 개념인데요. 우리가 세법 공부할 때 이 종가세하고 종량세는 과세 표준이 금액으로 표시되면 종가세예요. 과세 표준이 금액, 가격으로 표시되면 종가세, 수량으로 표시되면 종량세라고 해요. 그럼 여기서 이제 과세 표준이 뭐냐 이거 과세 표준이. 그 조그마한 글씨 부분 한번 보시죠. 과세 표준은 과세 대상에 대한 세액을 산정하기 위한 기초로서 그 단위는 금액, 가격, 수량, 중량 등으로 표시된다. 그러니까 과세 표준은 이제 세액을 산출하는 기초 단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과세 표준에 세율을 곱하면 세액이 산정이 되죠. 그러니까 아까 우리 방금 전에 과세 대상에 대해서 살펴봤었잖아요. 과세 대상으로부터 과세 표준을 산출하고요. 이 과세 표준에 세율을 곱하면 세액이 산출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소득세 같은 경우에는요. 이 과세 대상, 개인의 어떤 소득 금액에서 소득 공제를 하게 되면 과세 표준이 산출이 되고요. 이 과세 표준에 소득세율을 곱하면 이제 소득세액이 산정이 되는 거예요. 요걸 이제 과세 표준이라고 하는데 이와 같은 과세 표준이 금액으로 표시되면 이제 종가세라고 그러고 수량으로 표시되면 종량세라고 해요. 대부분의 조세는 다 종가세에 해당이 되는데 주세, 개별 소비세 중 과세 장소에 관한 것, 담배 소비세, 교통, 에너지, 환경세 등은 종량세에 해당돼요. 한번 종량세가 뭔지 한번 볼까요? 여기 한번 보시면은요. 개별 소비세 중 과세 장소에 관한 것, 예를 들어서 경마장이나 경륜장에 출입을 할 경우 1회 입장할 때마다 1,000원씩 세금이 붙어요. 개별 소비세가 붙죠. 예전에 이걸 이제 특별 소비세라고 그랬어요. 지금은 이제 명칭을 바꿨죠. 개별 소비세로. 이렇게 1,000원씩 붙죠. 자, 이런 경우 뭐예요? 과세 표준이 어떻게 돼요? 1회 입장, 수량으로 표시됐죠. 횟수로 표시됐어요. 그래서 이걸 종량세라고 하는 거예요. 담배 소비세 같은 경우도 한번 보면요. 권련 20개비당 1,007원. 그러니까 여기서 뭐 이거 수량으로 표시됐죠. 20개비당 이렇게 수량으로. 과세 표준이 수량으로 표시됐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종량세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교통, 에너지, 환경세 같은 경우 휘발유 같은 경우 보면 휘발유 1리터당 475원. 그러니까 1리터 용량, 중량으로 표시가 됐죠. 그런데 또 재밌는 건 종가세는 아까 제가 과세 표준에 세율을 곱하면 세액이 산정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제 종가세, 종가세는 과세 표준이 가격, 금액으로 표시된 거고 종량세는 과세 표준이 수량으로 표시됐다고 하는데 거기다 이제 세율을 곱하면 세액이 산출이 되는 거죠. 근데 종가세는 세율이 백분율로 표시가 돼요. 우리 법인세라든지 소득세 같은 경우 한번 봅시다. 법인세, 소득세는 이제 종가세인데요. 여기에 보면 과세 표준은 어떻게 되죠? 금액으로 표시가 되죠. 소득 구간을 정해서 금액으로 표시되는데 여기서는 소득세 같은 경우 보면 세율이 가장 낮은 소득 구간이 6%, 그 다음에 15%, 24%. 그래서 5억 원을 초과하게 되면 최대 42%의 세율이 부과가 돼요. 그러니까 세율이 뭐예요? 백분율로 표시되고 있죠. 그래서 종가세 같은 경우에는 세율이 백분율로 표시가 되는데 종량세 같은 경우에는 세율이 금액으로 표시가 돼요. 우리 잠깐 위로 한번 볼까요?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 거기 보면 담배 소비세 같은 경우 한번 보세요. 권련 20개비당. 자, 20개비. 과세 표준 20개비당. 이렇게 수량으로 표시가 됐는데 세율은 어떻게 돼 있어요? 1,007원. 금액으로 표시됐죠. 금액으로 표시가 됐어요. 그래서 종가세는 세율이 백분율로 표시되고 종량세는 세율이 금액으로 표시된다. 다음에 이제 비례세, 누진세를 한번 보죠. 적용되는 세율의 크기에 따른 분류인데요. 과세 표준 금액이 증가함에 따라 세율이 점차 높아지는 것을 누진세.
아까 소득세 같은 경우 보세요. 소득 구간이 가장 낮은 예를 들어서 연 1,200만 원 이하인 소득 구간에서는 소득세율이 6%인데 그다음에는 소득 구간이 올라감에 따라서 그 누진적으로 계속해서 세율이 올라가요. 그래서 그다음 구간은 15%, 그다음 구간은 24%. 그래서 마지막 제일 높은 소득 금액이 5억 원을 초과하게 되면 무려 세율이 42%예요. 요런 걸 이제 누진세라고 해요. 과세 표준이 점점 커짐에 따라서 세율도 점점 높아지는 거. 요걸 갖다가 우리가 누진세라고 하고요. 과세 표준에 크게 상관없이 동일한 세율이 적용되는 것을 우리가 비례세라고 해요. 부가가치세 같은 경우에는 세율이 10%로 고정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과세 표준이 뭐 커진다고 해서 세율이 변동되는 건 아니에요. 물론 부가가치 세액은 커지죠. 왜냐하면 과세 표준이 커지니까. 근데 이건 이제 세율하고 관계예요. 세율하고 관계. 그러니까 세율은 고정돼 있다는 거죠. 세율은 고정돼 있어요. 이런 걸 우리가 비례세라고 하고요. 과세 표준 금액이 증가함에 따라 오히려 세율이 낮아져요. 이런 걸 역진세라고 하는데 현행법상 역진세는 없어요. 그러니까 현행법상은 이제 이 누진세하고 비례세가 있죠. 그런데 이제 아까 내가 지난번 시간에 얘기했다시피 이 비례세 같은 경우에는 역진적 성격을 가져요. 비례세가 역진세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역진적 성격을 갖는다는 거죠. 한번 그 조그만한 글씨 한번 볼까요? 현행법상 역진세는 존재하지 않으나 조세액과 소득과의 관계에서 볼 때 역진적인 관계가 성립하는 조세가 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생활필수품에 대한 간접세, 소비세의 경우에는 소득이 높거나 낮거나 똑같은 세액을 부담하게 된다 이거죠. 그래서 소득액이 높을수록 과세액이 차지하는 비율은 상대적으로 감소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역진적 성격이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역진적 성격이 있다라는 개념 정도만 이해하시면 돼요. 다음에 이제 세법의 기본 원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죠. 내가 아까 지난번 시간에 한번 얘기를 했었어요. 우리가 이제 조세, 과세 처분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공법상 금전급부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라고 했죠. 그래서 이 부가처분, 행정처분의 일종이죠. 이 부가처분 같은 경우는 아주 대표적인 침해 행정작용이에요. 침해 행정작용이란 게 뭐냐면 행정작용 가운데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그러니까 국민의 어떤 이익을 침해하는 행정작용을 침해 행정작용이라 그래요. 근데 이와 같은 침해 행정작용에 대해서는 엄격한 법률의 구속이 돼요. 침해 행정작용 같은 경우. 왜냐하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건 행정부가 임의로 해서는 안 되겠죠. 반드시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 돼요. 응? 그리고 법률에 위반되면 안 돼. 그래서 이런 어떤 여기 보면 이제 세법의 기본 원리 중에 첫 번째가 이제 조세 법률주의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조세 법률주의라는 내용이 뭐냐? 법률의 근거 없이 조세를 부과 징수할 수 없다는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말한 것처럼 이 과세 처분, 조세를 부과하는 이 부과 징수하는 이 과세 처분 같은 경우에는요. 대표적인 침해 행정 작용이고요. 반드시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 돼요. 우리 행정법을 지배하는 대원칙이 뭐가 있냐면 법치행정의 원리라는 게 있어요. 법치행정의 원리. 이걸 다른 말로 뭐 행정의 법률 적합성의 원칙 이렇게도 얘기해요. 같은 말이에요. 법치행정의 원리나 행정의 법률 적합성의 원칙이나. 근데 여기에 이제 이 법치행정의 원리에 아주 주요한 내용으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이제 법률 우위의 원칙, 또 하나가 법률 유보의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법률 우위의 원칙이라는 게 뭐냐면 법률이 행정작용보다 법률이 위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행정작용은 법률에 위반되어서는 안 돼요. 응? 근데 이때 법률 우위의 원칙에서 말하는 법률은 실정법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는 불문법도 포함돼요. 불문법.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어떤 행정법상의 기본 원칙들이죠. 이런 행정법상의 기본 원칙 또는 헌법상의 원칙과 같은 이런 원칙에도 위반돼서는 안 돼요. 개별 행정법령에 위반돼서는 안 되는 건 당연한 거고,
이런 헌법상의 원칙이라든지 행정법상의 기본 원칙에 위배되어서도 안 돼요. 그러면 위법해요. 위법. 그 다음에 법률 유보의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법률 유보의 원칙은 행정작용은 법률에 근거를 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법률 유보의 원칙은 모든 행정작용에 대해서 다 적용되는 건 아니에요. 법률 유보의 원칙이 어느 범위까지 인정되느냐를 놔두고 이제 학자들 간에 논란이 있는데, 그 어떤 견해든지 공통분모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침해 행정작용은 반드시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된다. 침해 행정작용은 아까 내가 설명한 것처럼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는 행정작용은 이게 침해 행정작용, 이건 반드시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그럼 과세처분 어때요? 이거 과세처분은 아주 대표적인 침해 행정작용이에요. 이건 당연히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조세, 과세처분 이런 경우에는 법률에 위반되어서는 안 돼. 그때 그 법률은 뭐야? 실정법, 재정법뿐만 아니라 각종 헌법상, 행정법상 기본 원칙에도 위반되어서는 안 돼. 그리고 이 조세, 과세 처분은 뭐예요? 반드시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이때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했을 때 이 법률은 뭐예요? 이거는 국회에서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만을 말해요. 그러니까 이게 참 쉽지가 않네. 응? 그러니까 이 과세 처분은 법률에 위반돼서는 안 돼. 이때 이 법률은 실정법, 재정법뿐만 아니라 법상의 기본 원칙에서도 위배돼서는 안 돼요. 그리고 이걸 하려면, 과세 처분하려면 반드시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돼. 응? 이때 법률은 국회에서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 근거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법률에 근거 없이 조세를 부과 징수할 수 없다는 원칙을 조세법률주의라고 해요. 조세법률주의. 조세법률주의는 조세 요건뿐만 아니라 납부, 징수 등의 절차에 대해서도 적용이 된다. 그래서 조세법률주의의 내용으로는 과세요건 법정주의, 과세요건 명확주의, 소국과세 금지 원칙을 그 내용으로 한다. 한번 살펴보죠. 첫째, 과세요건 법정주의. 과세요건 법정주의는 과세요건은 법으로 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과세요건이 뭘까요? 과세요건은 이런 거예요. 납세 의무자, 누가 납세 의무자인지. 과세 대상, 무엇을 과세 대상으로 하는지. 과세 표준, 과세 표준은 어떻게 산정되는지. 과세 기간, 기간제 과세인 경우에는 과세 기간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과세 요건이라고 해요. 과세 요건. 이런 과세 요건과 조세의 부과 징수 절차를 법률로 정해야 한다는 거죠. 비과세 요건, 감면 요건 같은 건 어떻게 되나요? 이것도 소극적 의미의 과세 요건이죠. 그죠? 그러니까 과세 요건에는 이렇게 적극적인 그런 요건도 있지만 소극적인 요건도 있어요. 그래서 비과세 요건, 감면 요건도 소극적이지만 과세 요건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것도 반드시 법률에 규정을 해야 돼요. 과세관청이 임의로 감면 조치를 하거나 이렇게 할 수 없어요.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돼. 또한 세법적 효과도 법률로 정해져야 돼요. 지금 세법에서는 세무 공무원에게 재량을 인정하고 있지 않아요. 과세 처분은 재량행위가 아니야. 이건 기속행위예요. 기속행위. 그 과세관청에 재량이 인정된 행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과세 요건이 충족됐을 때 어떠한 세법적 효과가 발생하는지 여부도 법률로 정해야 돼요. 법률로. 그러니까 결국 과세 요건뿐만 아니라, 적극적 의미의 과세 요건뿐만 아니라 비과세 요건, 감면 요건, 세법적 효과도 모두 법률로 정해져야 한다. 그 다음 쪽 한번 보시죠. 4쪽 한번 보시면, 우리 강의한 4쪽 한번 보시면, 그러나 입법기술상 모든 과세 요건 등을 전부 법률로 일일이 정하는 건 거의 불가능해요. 그렇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해서 하위 법령에 위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국회에서 법률로 일일이 꼼꼼하게 다 정한다면 그게 가장 이상적이겠지만 현실적으로 힘들어요. 입법 기술상 거의 불가능해.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령에 위임한다. 응? 그 다음에 뭐 기획재정부 장관령에, 기획재정부령에 위임한다. 이렇게 어떤 대통령령이라든지 시행규칙에 위임할 수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그런데 이때 위임을 할 때도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해서 위임해야 돼. 응?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해서
하위 법령에 위임해서 그 세부적인 법률 내용을 정하도록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불가피한 거죠.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이건 조세 법률주의에 위반되지는 않아요. 근데 여기서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라는 의미가 이제 문제가 되죠. 어느 정도 정하면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한 것이 되는가? 우리 판례는 여기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라는 의미를 이렇게 해석을 해요. 누구라도 해당 법률로부터 하위 법령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을 정도. 그러니까 이제 법률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한다. 뭐 이렇게 하위 법령에 위임을 할 때 이 법률의 내용을 딱 읽어봤더니 이게 대통령령에 이런 내용을 정하라고 위임하는구나. 그러니까 대통령령으로 하위 법령인 대통령령으로 정할 내용이 이런 거구나 하고 대강이나마 예측할 수 있을 정도가 되면 이때는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해서 위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때는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지 않는다. 이렇게 본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원칙적으로 하위 법령에 위임을 할 때에는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해서 위임을 해야 되고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건 금지돼요. 이걸 포괄 위임 금지라고 그래요. 포괄 위임 금지. 그런데 예외가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조례예요. 조례. 우리 이제 법령에 보면 조례에 위임하는 경우가 많아요. 조례. 조례? 조례는 누가 제정하죠? 지방의회에서 제정하는 거예요. 지방의회에서 제정하는 게 조례인데 자, 이 조례의 경우에는요. 이 조례 제정권자가 누구냐 하면 지방의회, 지방의회. 근데 지방의회는 누가 뽑죠? 지방 주민이 뽑죠. 선거로. 그러니까 이 조례 제정권자인 지방의회는요. 주민의 대표기관, 그 해당 지방 주민의 선거에서 뽑힌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민주적 정당성이 아주 강한 기관이에요. 이렇게 조례의 경우에는 조례 제정권자인 지방의회가 선거를 통해서 선출된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어떤 지역적인 민주적 정당성을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또 헌법이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아주 포괄적인 자치권을 보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조례에 위임할 때에는 대통령령이나 또는 부령에 위임할 때하고는 달리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해서 위임할 필요가 없어요. 이때는 포괄적 위임이 허용돼요. 이건 예외적인 거예요. 조례에 위임할 때는 포괄적으로 그냥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해도 된다 이거예요.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고. 자, 요 포괄 위임 금지 위반이냐 아니냐 여부를 가지고 나오는 이제 판례들이 꽤 있는데요. 그중에 대표적인 판례 한 두 가지 정도만 한번 살펴보죠. 그 조그마한 글씨 부분 한번 보실까요? 거기 보면 대법원은 지방세법에서 고급주택은 1세대 1주택이더라도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고급주택이란 일정한 규모 가액 시설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물을 의미하는 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으며 위 규정의 위임에 의해서 대통령령에 규정될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고급주택의 범위에 관한 사항 역시 쉽게 예측할 수 있으므로 조세법률주의 위반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 대법원에서는 지방세법에서 1세대 1주택인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인 경우에는 그 비과세 대상 과세 1세대 1주택인 경우에는 이제 비과세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이때 고급 주택은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가 돼요. 그럼 이때 이 고급 주택이 뭐냐 이거 고급 주택이 뭐냐? 근데 우리 대법원은 자, 고급 주택이라는 그 용어만으로도 대충 무슨 의미인지 알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대통령령이나 부령으로 정할 내용을 대강이나마 예측할 수 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포괄이익 금지 위반이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거의 유사한 사례에서 헌법재판소는 지방세법에서 고급 오락장 건축물, 고급 오락장 건축물 라고만 규정을 하고요. 어떻게 규정을 했냐면 지방세법에서 고급 오락장용 건축물의 구분과 한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위임을 했어요. 이 위임 규정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는 고급 오락장용 건축물이 뭔지 대강이나마 예측할 수 없다는 거죠. 따라서 이거는 뭐예요? 포괄 위임에 해당되는 거니까 조세 법률주의 위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해당 이 위임 규정, 이 위임 규정은
헌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이게 무효라고 이 판시야 결정한 그 사례예요. 거의 비슷하죠. 어? 대법원은 고급 주택이라고 그냥 예를 들어서 뭐 고급 주택에 관하여는 대통령이 정한다. 이렇게 위임한 규정 지방세법에서 그렇게 위임한 규정에 대해서는 이건 포괄 위임 금지가 아니다. 이렇게 판시를 했는데 헌법재판소는 좀 엄격하게 해석을 한 거죠. 그래서 사실 좀 애매해요. 애매해. 근데 하여튼 이거 좀 재밌는 판례라서 내가 여기 좀 소개를 해놨어요. 예, 오늘 1주차 강의 두 번째 시간인데요. 여기서 잠깐 쉬었다가 다시 이제 수업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